누구보다 날카롭고 누구보다 인간적인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이곳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이야기, 기자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대방출. 뉴스의 속사정, 뉴스의 행간을 읽어드립니다. 야, 정말 오프닝부터 정말 열심히 한다. 아니, 기분은 좋습니다. 좋습니다. 기자들만 아는 뉴스의 속 이야기, 기사에는 담지 못했던 뉴스 뒷이야기를 기자들의 솔직 담백한 리얼 수다로 풀어보는 기자들의 수다, 기수다. 우와! 함성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태프진까지 다 이주명 감독은 함성 안 하네? 함성 다 해주세요. 오, 예, 좋습니다. 자, 기수다의 수문장 같은 분입니다. 기수다의 고정 멤버, 보도국 대표 미남 기자, 보대기 정동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아, 예.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아, 교육 담당 기자이자 보도국의 우먼파워, 부드러운 카리스마, 백행원 기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보대기 기자. 보대기, 보대기. 발음을 이해해 주세요. 네네. 보대기, 보도국 대표 미남 기자. 진짜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우리? 아니, 뭐, 잘린 줄 알았어요. 예. 그럼 나 하도 안 불러줘서. 나는 우리 박준혜 PD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아이디어맨인데 나 그래서 이거 벌써 버렸나 이 코너 그래서 없어진 줄 알았어. 저도 두 번 하고 잘린 줄 알았는데. 그렇죠. 뭐 금메달 딴 사람 나오고 뭐 그러더라고요. 나는 뭐, 그건 끝인가. 뭐. 맞아, 하여튼 올림픽 특집이 있었고 네. 올림픽 기간에 좀 3번 죽었어요 우리 프로그램이.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 두세 달, 한 석 달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지금 뭐 되게 떨립니다. 예. 아. 맞습니다. 우리 백혜영 기자는 네. 이 코너는 처음이에요. 네, 처음. 저랑 나왔습니다. 방송도 처음은 아니죠. 네네. 우리 저 한 인사이드에는 두 번. 나왔었어요. 네네. 두 옛날에 번. 이미 없어진 과거 코너에 그죠? 네네, 네. 나왔었습니다. 그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아요? 아유, 좋은데요. 네. 좋아요? 네, 자주 오랜만에 나오세요. 이렇게, 네, 뵙고. 그럼 잘하면 정동훈 기자를 물리치고 고정. 아우, 그거는 뭐, 바라지도 않고요. 네. 안 바란다고요? 네,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 마라 뭐 주는 것도 없어요. 정동훈 기자를 좀 무서워하는구나. 몇 년 차인데 입사는? 제가 10년 차. 네, 선배님이 네, 15년, 한 5년. 5년. 한 5년 차이 나는 거예요. 백 기자가 벌써 10년 차예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와, 세월 빠르다. 오래 하셨네요. 고참이시네요. 예, 예. 이게 지금 지원 강원미망 보도국의 최고참역이자? 네, 그렇습니다. 와우. 오, 그래서 우리 작가님이 우먼파워라고 써놨구나. 네. 그동안 출연했던 우리 후배 기자들이 사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밥도 술도 잘 사고, 그다음에 친절하지만 또 할 얘기는 다 하는 선배다. 그리고 주사도 좀 있다고 그랬었는데, 주사. 약간, 네, 약간 갖고 계시죠. 어떤 스타일의 주사? 같은 얘기를 좀 계속 반복하신다거나, 네. 예,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다음날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네,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예, 되게 멀쩡하게 얘기하세요. 막 네. 되게 심각하게, 행원아. 너는 그러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해서, 선배님, 네, 이러고 되게 진지하게 들었는데, 그 다음날, 선배님, 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눈을 크게 뜨시면서.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정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거짓말 탐지기를 갖다 대도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정말. 정말요?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아니, 자체가. 그 주사를 이용해서 살짝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스타일들도 많다던데, 선배들 중에는. 어느 조직이나. 저는 그러고 야, 싶어요. 나 살취했는데 말이야. 난 평소에 잘해. 자식들아. 뭐 이러면서. 진짜 저도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데 진짜 전 기억이 안 나요. 예. 정말이에요? 예, 순간 탁 끊기기 때문에 예. 와우. 좋아합니다. 예. 높은 분한테 그렇게 하려고 자꾸 합니다. 그 분들한테는 그걸 이용하고. 분한테 자꾸 술 취해서 뭔가 이게 제가 그러니까 막죠. 밑에 사람도 그걸 이용하고 윗 사람도 그걸 이용한다는 건데. 자. 국장님이 저 집에 잘 데려다 줘요. 예, 항상 이렇게.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가 사장이냐고. 맨날 자, 우리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3회째 보대기 정동훈 기자의 속사를 조금 벗겨봤습니다. 이런 분이시고요. 자, 우리가 농담으로만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하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까 우리 축제 취재 얘기하다가 김영란법 얘기가 좀 살짝 나왔는데 네. 오늘 정말 김영란법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기자들은 안 걸리는 데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렇죠, 네. 그럼 우선 다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기사 한 줄 써주세요. 김영란법이 어떤 기사인지 정동훈 기자께서. 아, 예. 이름이 원래 굉장히 길어요, 이게. 네. 외우기도 어려운데요. 네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예, 예. 이게 네, 네. 김영란 전 대법관이 2012년도에 네. 그 대표 발의를 했다고 해서 예.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좀 알려져 있거든요. 네, 네. 쉽게 말하면 청탁금지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부탁하거나 네. 이렇게 음식을 먹거나 이런 것들을 네. 좀 하는 법인데요. 대략 한 400만 명 정도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예, 그렇죠. 예. 직접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공직자, 네.
공직자 그리고 준공공기관 근무자. 네. 그리고 준공공기관이라는 거는 정부 재투자, 그렇죠. 투자, 재투자 뭐 이런 거. 그렇죠. 정부에서 돈을 대거나 네네. 정부에서 임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 예. 그런 거하고 학교 법인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언론인들 공직자 등이라고 해서 예.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한 400만 명 정도 되죠. 그리고 그의 배우자까지 하니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관공서 단골 음식점은 한식, 일식집 할 것 없이 손님들의 발길이 평소의 절반 수준도 안 됩니다. 운동회나 현장학습 때 학부모에서 교사들에게 김밥 등 소량의 단체 음식을 제공해도 부정청탁으로 간주됩니다. 더치페이로 계산하면 되는데도 일단 시범 케이스에 걸리면 안 된다는 인식이 소비시장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럼 언론사는 직종이 많잖아요. 특히 네네. 방송국은 네네. 뭐 PD도 있고 기자도 있고 뭐 엔지니어도 있고 많으시잖아요. 네. 그 다 프리랜서나 어떤 뭐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저는 저는 아니네요. 그러면 뭐 빠져나가실래요? 저 프리랜서잖아요. 그럼 저는 마음대로 청탁해도 되네요. 다니면서 그래도 청탁 받아도 되고 되는 건가? 그럼 오늘 저를 좀 사주세요. 예, 어차피. 아니 정말로 이 법에 네. 규정하는 네. 거 보면 저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이게 뭐 영향력이 있으니까 제외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PD가 영향력이 현재 있죠? 프로그램을 하시니까 또 그게 또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그걸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면은 네. 비슷한 사례가 대부분 판례가 나와야 되는군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권익위가 지금 한 5천 건 정도 문의가 들어가 있는데요. 답변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 엊그저께 어디 국회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권익위원장 앞에 놓고서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좀 이렇게 뭐 사례집이라도 좀 체감권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왜 이렇게 무책임하냐 그러면서 이 기자들 말로 저기더라고. 예, 그렇죠. 이거 예. 비방용입니다. 이거는. 네네. 편집해 주세요. 이러냐. 싫습니다. 품이 떨어지는 멘트. 네. 사실 지금 현장에 있는 기자들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러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 법의 취지는 100% 공감을 하는데 이게 시행하고 입법화되는 과정에서는 사실상 납제점에 좀 가깝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그 사회 상규라든지 범위, 직무의 관련성, 연관성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서 도대체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점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 법 때문에 이 법을 핑계로 정상적인 민원인 같은 경우에도 잘 응대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법 뒤에 숨는 거네. 그죠? 그렇죠, 예. 정상적인 민원인을 하러 왔는데 민원인 만나면 안 돼 이러면 그죠? 얘가 지금 민원인과 난 접촉해서도 안 되고 무슨 우리는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사실은 공무원도 그렇지만 기자들도 예. 나 이거 억울한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걸 기사 좀 써주세요라고 오잖아요. 만나러. 많죠. 민원인들 네, 많잖아요. 네, 많이, 방송에 많이 오시죠. 제보도 오고. 네, 네. 그러니까 기자가 공무원이 나 민원인 안 만날 거야. 그러면 기자가 취재 안 하겠다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말이 안 되죠. 예. 정말로 입법 취지가 입법되는 것이 맞다. 입법은 됐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네. 근데 지금 일부 지금 시행하는 거나 아니면은 그 적용 범위에 있어서 약간 저는 또 도교육청 출입이다 보니까 이제 교사,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들의 관계나 맞아요. 아니면 뭐 학생들하고의 관계 이런 것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권익위가 해석해 놓은 걸로는 스승의 날 꽃 한 송이도 안 된다. 예, 생화는 안 된다. 경제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종이로 만들어서 달아주는 것은 괜찮다. 이런 식의. 근데 진짜 카네이션 한 송이도 선생님한테 마음대로 못 드리게 하는 건 조금. 그러니까 아니 얼마 전에 누가 신고했다면서 캔커피 강의하다가 목마르시니까 네. 캔커피 하나 갖다 드렸더니 네, 네. 너 안 돼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온 국민들이 이렇게 시범 케이스로 걸리지 않으려고 막 움츠려서 조심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법 이전에 상식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선생님 고마워서 그거는 옛날에 이 조선시대 훈장님한테도 새로 농사 지면은 막 새로 수확한 거는 이렇게 갖다 드렸다고 그래요. 네, 정말 존경하는 아이고 우리 애 네. 저기 한자도 가르쳐 줘서 감사하고 천자분 가르쳐 줘서 감사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 정도라는 거는 상식이 통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또 운동회도 취재를 갔었는데요.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운동회를 취재 가보니까 선생님들이 아예 점심시간 되니까
이렇게 단체로 아예 외부 음식점으로 아예 나가서 식사를 따로 하시더라고요.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도 맛있는 음식을 싸갖고 왔으면 선생님한테도 좀 맛보세요 이렇게 드리는 게 교육 문제이기도 한데 너무 지나치게 막는 건 아니냐 뭐 이런. 그래서 좀 따지고 보면 뭐 아까 우리 정 기자가 한 400만 명이 직접 관계자고 네, 네. 거기 가족들까지 다 합하면은 사실은 뭐 전 국민이 다 걸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도 뭔가 그 과거에 보면은 뭐 시장뿐만 아니고 뭐 도지사나 아니면 각 국장들이 이렇게 뭔가 좀 자료를 주고 기사를 써주길 원하면 밥도 좀 사주고 점심도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예, 실제 기자실에 그런 게 없어졌나요, 싸 기자? 예, 완전히 중단이 됐어요. 예, 그달 이후로 일단. 그럼 밥 굶어요 요새? 아니면 제 돈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는 꼭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이 법 되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집사람이 이렇게 제가 퍼주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한테 얻어먹은 분들 많을 거예요. 예. 굳이 여기서 뭐 전파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얘기를 너무 오래 아니 하지 왜냐하면 마시고. 제가 인터넷에 보면 하도 기레기라고 욕을 해서 기레기. 이 법 자체가 기자들을 잡기 위해서 나왔다. 보니까 이제 뭐 댓글들이 막 그래요. 야, 역시 이래서 기자들이 반대를 한다. 그래서 기수다 딱 소재로 나왔다 그러길래 와 과연 이걸 내 입으로 얘기하면 나 또 여기서 융단 폭격 맞는 게 아닌가. 굉장히 좀 두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니 뭐 근데 진짜 이 법은 뭐 기자 적용 대상이지만 강원도 기자들한테는 사실 거의 해당 사항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기업도 없고요. 사실 공무원들이 제공하는 거는 밥 한 끼 정도가 사실 다고요. 원래 3만 원은 안 넘었습니다. 거의. 그렇잖아요, 선배. 그쵸. 점심에 나가서 한 끼 먹어봤자. 근데 제가 3만 원짜리 사 먹어 보려 그랬는데 없어요. 여기 식당이 3만 이상 식당이 거의 맞아요. 없어요. 식당도 없거니요. 그리고 여기 네. 무슨 기업이 있어야지 뭐 어디 뭐 누구처럼 기업이 있어야 이렇게 네. 뭘 오늘 좀 분위기 이상하게 가네. 받아보고 좀 그런 거지. 여러분 여기는 너무 여기서 발뺌하는 분위기 아니 아니에요. 억울하다고요. 왜냐하면 진짜. 예, 진짜 제가 누려보고 욕이라도 먹었으면 그러니까. 이런 근데 이제 억울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 네, 사실은 이제 일부 네. 기레기라고 듣는 기자들의 그 행태는 저는 알아요. 사실은 저도 아, 잠깐 해봤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더 이렇게 정말 뭐 이렇게 뜯으러 다니는 정말 기사를 빙자해서 예. 그게 기레기고 뭐 정상적인 언론사의 기자들이 그렇게까지 행태를 보이는 사람은 없겠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저 정도원 이게 궁금한데 선배님 경제부 차장 하실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요?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 아유. 저는 이제 경제부 차장. 와, 경제부 차장이면 뭐. 어차피 선배님은 나갔으니까 여기는 현직이니까 조금 걸리는데 그렇지. 나갔으니까 마음 편하게 솔직하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당시에는 솔직하게. 당시에는 이제 90년대 제가 이제 경제부 기자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기업들이 막 해외 진출할 때 우리가 그때 세계화 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 공장을 짓거나 막 투자를 해가지고 빨리 기사를 써야 청와대 잘 보이잖아. 예. 대통령이 세계화를 부르셨으니까. 그러니까 다 기자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대접 엄청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뭐 남미건 뭐 안 가본 데 없습니다. 유럽 어디 가나. 구속이네 구속. 이건 뭐 과태료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 보내야 되겠는데 지금. 바로 이렇게 나와요. 야, 저 기사 쓰지 맙시다. 저거 편집해 주세요. 왜? 편집해 주세요. 제가 이제 좀 우려되는 것이 이것이 지금처럼 만약에 김영란 법 초창기처럼 이렇게 막 위축돼 있다면 정상적인 그 취재 활동도 그렇고 아니면 뭐 이제 백 기자가 지금 취재 주로 하고 있는 교육과의 그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라든가 학부모들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경직돼서 이 좀 뭐라 그럴까 이 좀 윤활유 없이 돌아가는 기계처럼 빡빡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좀 제일 간단한 방법은 골프를 치든 밥을 먹든 일단 해도 된다는 거죠. 350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자기 건 자기가 내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걸 자기가 내면 되고 그 범위 안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만남을 유지하면 되는데 김영란법이라는 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만남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예,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불편한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좀 이 법 제일 처음에 시행이 됐을 때 조금 마음이 안타까웠었던 게 혹시 그 북한의 5호 담당제라고 아시나요? 네네네. 예. 5가정마다 네, 네, 네. 핵심 당원 하나가 네, 네. 5집이 도대체 어떻게 뭐라고 사는지 감시해서 당에다가 일러 바쳐서 나중에 뭐 이렇게 아우지 탄강도 가고 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가의 권력이나 국가의 시스템으로 부정부패를 통제를 못하니까 국민들한테 니네 스스로 서로를 고자질해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갖다가
그렇죠. 뭐 람파라치도 다 국민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국가가 양사다. 그렇죠. 예. 국가가 국가의 권력으로 부정부패를 통제하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국가가 무능하면 개인한테 얘 부정부패한 거 찔러. 북한도 아니고. 그래서 야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포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고 1억 아니야? 최고 1억인가? 최고 1억원으로. 예. 야, 다 두 건만 하면 씨. 그러니까 2억이네. 야, 아파트 한 채네. 야, 그래서 람파라치 전문 양성 학원이 있다고. 네네 성행한다고. 그러면 지금 아까 백혜영 기자는 그래도 입법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간다고 그랬거든요. 정동훈 기자는 그럼 그 자체도 잘 인정이 안 돼요? 아니요, 전 되죠. 왜냐하면 제 딸이 뭐 크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왜 갑자기 딸 얘기를? 왜냐하면 제 딸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는 어. 제 딸이 조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힘없는 직업을 가지더라도 윗사람 눈치 안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 법 취지 자체에서는 공감을 하죠. 예. 저도 사실은 입법 취지는 100% 공감하고 네. 조금 혼란스럽고 조금 이게 조금 아직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더라도 조금만 지나가면 안정되고 우리 사회의 이상한 먹이사슬 구조, 부패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혁명적인 시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얼마 전에 우리 전 언론을 도배했던 그 뉴스들을 도배했던 진모 검사장 사건이라든가 이게 사실 대표적인 1%들의 주고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서로 뒤봐주고 부탁하고 청탁하고 아이고 우리끼리인데 어때 좀 갖다 써 뭐 이런 식의 예.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이게 문화의 문제인데 네. 그냥 청탁을 했으면 어차피 뭘 주고받지 않아도 어차피 법에 걸리고 아니면은 각자 내면 되는데 이게 사실 그 문화가 잘 안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누가 한 명이 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돌아가면서 내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강원도도 이제 각자 내기 캠페인을 이제 시작했거든요. 이게 잘 자리 잡고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그냥 문화로 내가 먹은 건 내가 내고 네가 먹은 건 네가 내고. 난 제가 더 지금 공감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철사 같은 게 이렇게 휘어졌을 때 똑바로 만들려면은 반대쪽으로 좀 휘어야지 되잖아요. 똑바로 딱 갖다 놓으면 다시 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강하게 가줘야 좀 이 바뀔 수 있는 좀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동받았어. 아 그래요? 아, 나 괜찮은 말 한 거야? 네, 멋있는 말씀. 어디서 그런 거 들어가지고. PD가 나 MC 디스하는 거. 아, 정말로. 하여튼 그래서, 나 갑자기 말문이 어디서 그런 거 배웠어요? 이게 좀 힘들더라도, 네. 그거 잘하면, 저는 하여튼, 입법 취지에 100%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좀 잘만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휴, 그러니까 빨리 권익위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지. 결국은 권익위 책임이네, 다. 혼란스럽잖아요. 네, 알 수가 없어요. 예, 저 새로 오신 그 성 권익위원장님 빨리 이 어려움을 성명. 해결해 주시고 이걸 빨리 해결해 주셔야 사실은 이 다른 모든 경제 지금 여기 구겨져 있는 쭈그러져 있는 경제 부분도 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요 얘기 더 할 거 있어요? 김명란법 관련해서? 너무 오래 했나? 네. PD가 빨리 끝내달라고 그래서. 다 했습니다. 다 했죠? 네. 우리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번 짚고 싶은 게 네. 학교 우레탄 얘기 좀 잠깐 짚으려고 그래요. 학교 운동장 뭐 전부 우레탄 이게 뭐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다. 네. 조금만 정리해 주세요. 기사 한 줄만 써주세요. 두 줄만, 세 줄만. 네, 이제 학교 운동장에 이제 아이들 네. 그 육상이나 이런 걸 육성하기 위해서 우레탄을 많이 깔았는데요. 이게 사실 검사를 해보니까 KS 기준에 나와 있는 중금속 성분의 기준치에 넘는 납성분이나 수은, 뭐 카드뮴 이런 게 이제 검출된 네. 경우가 굉장히 많다. 만약에 뭐 한 100군데 깔았으면은 70% 정도는 중금속이 유해 성분이 초과 검출됐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학교는 모두 157곳입니다. 이 가운데 102개 학교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됐는데요. 보시다시피 대부분이 주택가 놀이터라 어린 자녀들의 건강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국내 학교의 우레탄 트랙과 다목장구장 유해성 전수조사에서 검출된 것은 납과 크롬 등 중금속 성분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럼 우레탄이 도입된 지는 언제예요? 한 2000년대 들어서부터 이제 깔리기 그거 시작했거든요. 막 깔릴 때 학교 가보면 동네 학교가 너무 깨끗하고 좋았는데 먼지 안 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죠? 다들 애들 이제 다치지도 않고. 다들 선호하셨죠. 그래서 이제 관리가 쉽고 청결하다 뭐 이런 인식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선호를 하셨는데 근데 그럼 초창기에 도입할 때는
그렇게까지 정밀 검사를 안 해본 건가요? 네, 도입할 때는 사실 처음에는 아마 기준이 없었을 겁니다. KS 기준이 생긴 게 2006년부터인가 그렇거든요. 시민 공원 같은데도 이렇게 네. 이게 간단하게 운동하시는 데는 거의 안 깔린 데가 없을 정도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이 깔려 있고요. 또 네네. 우레탄 안 깔려 있으면 하다못해 고무합성제도 깔려 있는데 맞아요, 사실 맞아요. 고무합성제도 검사가 지금 제대로 다 안 돼서 그런 거지 이게 유해 성분이 얼마만큼 어떻게 검출되고 있는지 사실 모르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특히 어린 학생들의 부모들은 무슨 기준치 100배 어쩌고 이러면은 확뚝 좀 점잖은 표정으로 표현으로 이렇게 뚜껑 열리잖아요. 네. 뭐야 이거 당장 걷어내 뭐 이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반으로 걷어낼 계획인가요? 네, 지금 이제 예산이 사실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바로 네네. 걷어내지는 못하고요. 예산 예. 확보되는 대로 이제 차례대로 기준치 높게 초과한 데부터 이제 그 마사토, 그냥 흙운동장이죠. 네, 다시 흙운동장으로 좀 교체할 예정인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 KS 기준에는 중금속 4가지만 검출하게 돼 있는데 네네. 이 뭐 서울시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중금속 말고도 그 유해 호르몬, 환경 호르몬 같은 거 있잖아요. 환경 호르몬이나 비소 같은 비소 독극물인데 그런 게 검출이 돼가지고 지금 KS 기준 자체를 변경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동훈 기자는 지금 네. 애들이 큰애가 몇 살이에요? 전 어리죠. 6살. 예. 아니 6살이면 지금 학교 운동장에서 막 뛰어놀죠. 네, 학교는 놀긴 아직 놀죠. 안 다녀도. 네네, 그렇죠. 그리고 요새는 못 놀게 하나요? 아니요, 뭐 저는 그 애들 뭐 강하게 키우거든요. 예. 그게 강한 거예요? 뭐요? 그 유해 물질 나오는 데서 아니 뭐 예. 아 특이하시다 정말로. 그래? 아니면 정말로 그리고 제가 말린다고 안 갈 애들도 아니고요. 예. 자기네가 뛰는데. 그럼 지금 학교에서는 체육 시간을 그럼 어떻게 해요? 아예 안 해요? 폐쇄 조치를 해놨으면 이렇게 폐쇄 조치를. 선으로 근데 이렇게 뭐 그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놔서 일단 거기서는 하지 않는 걸로. 그럼 정 기자 애들은 몰래 들어가요 막아놓은 데를? 저 애들은 그 옆에서 놀죠. 예. 철봉이나 이런 데서. 예. 그러니까 이제 우레탄 깔린 데서는 안 놀고. 네네. 그럼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그럼 그냥 강하게 키우려고 그래. 나 무슨 아빠가 이래. 미안하다 얘들아. 좋습니다. 그럼 하여튼 네, 네. 요거는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부모들 저 우려하지 않게. 네네. 걱정 그 없게. 아이들도 건강에 달린 문제니까요. 예. 내년에 KS 기준을 새로 마련을 하면 네네. 이제 다시 다 전수 조사를 한 다음에 다시 또 교체 작업. 네. 야, 그 예산은 만만치 않겠네요. 그죠? 까는데도 사실 되게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우레탄이. 근데 걷어내는데도 또 다시 많은 예산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PD가 편집하기 좀 힘들겠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우리가 또 늘 하듯이 저쪽 카메라 보고 인사를 해야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PD가 제일 좋아하는 거 꼭이요, 요거 해줘야 됩니다. 이겁니다. 왜 자꾸 혼자? 요건가요? 처음엔 요거였는데. 원래 이거였어요. 이거였어요? 꼭이요? 그거 좋아요. 하도 오랜만에 하니까. 자, 두 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수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이요. 조금 쑥스럽지만.